김선재는 레스토랑 예약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가족석 3명. 창가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그의 야망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김선재의 머릿속 계산은 멈추질 않았거든요. 이거 잘만 굴리면 내 피가 민강을 통째로 먹는 거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딸을 되찾았다는 벅참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요. 김선재에게 피는 그냥 지분 승계에 유리한 카드일 뿐이었습니다. 백설이, 넌 곧 알게 될 거야. 내 인생 최대의 약점이 이제 내 무기가 됐다는 걸. 창밖을 보며 혼잣말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친딸 민세리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을 지렛대로 민강유통도 백설이도 세리도 전부 자기 손바닥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 시각 공 실장은 제대로 눈을 감지도 못하고 새벽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 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내가 그 자식한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김선재에게 20년 전 아이 바꿔치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그날 이후로 공 실장은 매 순간이 후회였습니다. 김선재가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상대 약점을 쥐고 나면 끝까지 쥐고 흔드는 부류라는 걸. 공 실장이 떠올리는 죄는 단 하나, 20년 전 구급차 안에서 벌어진 그날이었습니다. 당시 민경채와 백설의 두 사람이 각자 아이를 낳던 밤. 한쪽은 민강유통의 상속 구도를 쥐고 있는 집안, 다른 한쪽은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온 여자. 건강한 아이를 큰 아가씨 품에 안겨야 한다. 그래야 민강이 안전하다. 그 한 생각에 눈이 멀어서 공 실장은 구급차 안에서 두 아이를 바꿨습니다. 민경채의 딸과 백설이의 딸. 그렇게 건강한 아이는 민씨 집 딸이 되었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아이는 백설이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한 명은 민세리가 되고 한 명은 백미소가 되었던 거죠. 내가 사람 인생 둘을 뒤바꿔 놓은 거야.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다가 친자 확인서를 본 그 순간. 20년 전 일이 갑자기 한순간에 떠오른 거죠. 내가 아기를 바꿨던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엄마가 루시아였을까? 김선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은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시작됐습니다. 김선재 그놈은 이걸 절대 묻어두지 않아. 이용하겠지. 분명히. 결국 공 실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든 괴물은 내가 정리해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중고차 매물 목록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하루 종일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는데요. 김선재의 표정에 담겨있던 그 근거 없는 확신, 세리가 당신 딸 아니냐는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차가운 머리로 정리해보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리와의 우연한 닮은 구석, 특히 세리랑 미소가 생일이 똑같다는 점. 루시아는 끝내 결심을 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부정할 근거 만들고 다시 잊자.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맡기고 결과를 회수하러 가던 날 루시아의 손에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는데요. 적혀있던 단 3줄이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모녀관계 99.99% 일치. 루시아는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이 그동안 증오하며 복수하려 했던 그 집안 아이였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진실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검사 파일을 넘기다 추가 분석 요청 파일이라는 항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백미소, 그러니까 죽은 미소의 어린 시절 의료 기록과 연결된 유전자 기록이 묶여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고 그 순간 무릎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소와 민경채의 유전자 일치율 99.99%. 미소는 루시아의 친딸이 아니었고 민경채의 딸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숨이 막혀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럼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대상이 내 딸이었다는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그대로 묻어둘 수도 없었는데요.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전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검사지를 품에 넣고 민경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루시아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경채는 서류를 잡아당기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쇼야? 이번엔 나를 딸 바꿔치기범으로 몰 거야?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동안 내가 알지도 못했던 진실이 있어. 그리고 이건 너만이 먼저 알아야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녀는 봉투를 열어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민경채는 대충 훑어보려다가 어느 순간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장난이야? 민경채는 시트지를 다시 보고 또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다. 미소는 내 딸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민경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지에는 병원 로고와 정식 인증 코드,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찍혀 있었고 민경채는 그제야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는데요. 그녀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비웃던 장면, 옥상에서 울던 미소의 얼굴, 미혼모 딸이라며 아이를 조롱하던 말들, 너 같은 애는 쓸모없어라고 던졌던 자신의 말들.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고? 내가 내 친딸을 죽였단 거야?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쥐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몰랐어. 너도 미소도 서로 진실을 모른 채 그렇게. 하지만 민경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공포로 압도되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다가 어느 순간 영혼이 빠진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죽일 년이야. 민경채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며 울부짖었고 결국 가족들이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한편 스텔라장도 또 다른 방향에서 진실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모태주가 가져온 파일을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자신의 손녀는 세리가 아닌 미소라는 확인서. 미소의 친부가 자신의 아들 호세라는 자료까지. 그럼 미소가 내 손녀였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텔라장은 이렇게 말하고 다녔죠. 학폭으로 죽은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요즘 애들 다 힘들지. 그 말들이 전부 자기 친손녀를 향한 칼날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뺨을 후려치듯 스스로를 치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노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민두식에게, 세상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백설이에게까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 한 줄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 어른들의 욕심, 침묵, 방조가 켜켜이 쌓인 결과라는 것. 이 모든 사건의 그림자에는 김선재가 있었는데요. 그는 세리가 루시아의 딸이라는 사실만 알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세리를 이용하려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김선재가 들고 있던 20년 전 비밀을 꺼내 협박하려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 실장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심했는데요. 저 인간이 살아있는 한큰 아가씨는 힘들어져. 그날 저녁 공 실장은 김선재가 매일 걷던 길목에서 차를 멈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난 죄인이다.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한다. 그녀는 핸들을 붙잡은 채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여유롭게 걸어 나오자 공 실장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부른 일이야.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울린 충격음은 너무도 크게 퍼졌고 김선재는 그 자리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공 실장은 체포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누구도 큰 아가씨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사건은 순식간에 기사로 퍼졌습니다. 민강유통 사위 김선재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는 집안 집사 공 실장.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공 실장이 입을 열었거든요. 이번 사고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형사가 과속 경위를 묻자 공 실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20년 전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바꿨습니다. 민경채 아가씨의 딸과 백설애 씨의 딸을요. 수사관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민세리는 원래 백설애 씨 딸입니다. 그리고 고 백미소 양은
원래 민경채 아가씨 딸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끊김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 씨 집안 후계 구도를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큰 아가씨 품에 안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 인생을 두 개나 바꿔버렸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김선재 씨에게 약점을 쥐어준 것도 제 잘못입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 방 안에서 20년짜리 죄의 고리가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의 자백은 곧 민두식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있던 그는 처음으로 상체를 일으켰어요. 세리가 백설의 딸이라고. 미소는 민경채 딸이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방조하고 눈 감아왔던 학폭, 요즘 애들 다 겪는 일이라며 치부해버렸던 말들. 그 끝에 자기 집안 피부치와 그 집안에 엮인 아이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문태경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30년 전의 사고 조작까지. 내가 다 망가뜨렸구나. 민두식은 더 이상 침대에 붙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활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비틀거리는 몸으로도 휠체어를 밀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백설이부터 찾아야겠다. 그리고 문태경한테도.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먼저 문태경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태경 앞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내 부모님 그때 그 사고. 나도 알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 문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하면 끝나요? 아니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지분을 백설이에게 넘기고 난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려고 한다. 민두식은 눈을 들어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내 욕심일 테니까.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법원으로 걸어가는 걸 선택하겠다. 문태경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백설의 옆에서 더 이상 피해자 안 나오게 하는 데나 도움이 되세요. 용서는 그 다음 문제고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벌 중 하나겠지. 그렇게 그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모든 지분을 백설이에게 넘기고 30년 전 사고에 대해 직접 자수하러 갑니다. 김선재가 사라지고 민경채는 붕괴된 정신으로 시설에 입원하면서 루시아의 복수는 더 이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민세리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야 문 열어줄래?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 그럴 자격 없어. 루시아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사실이 그렇잖아. 난 미소한테 너무 끔찍했어. 그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너도 상처받은 아이였어. 그래도 난 내가 한 짓이 너무 무서워. 세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루시아는 문 앞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자. 너도 나도 잘못을 봐야 하고 그걸 견뎌야 해.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고 세리는 눈이 붓도록 울어있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 버리지 않을 거야? 버릴 줄 알았으면 그동안 어떻게 버텼겠어. 루시아가 세리를 안자. 세리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미소한테 사과하고 싶어. 미소는 듣지 못하겠지만 내가 앞으로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두식의 구속 이후 민강유통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루시아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 선 루시아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탐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로 세워진 회사가 아니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직원들은 묘한 안도감 속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루시아 곁에서 작게라도 진실을 바로잡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듣고 회사 내부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는 작은 일들부터 조금씩 자신이 저지른 상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때때로 흔들리는 세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잘못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달라질 수는 있어. 세리는 눈을 내리깔고 엄마 나 노력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두 사람에게 가장 늦은 그러나 가장 필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없고 완벽한 행복도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루시아는 무너져버린 두 딸을 품고 세리는 자신이 저지른 상처와 마주하며 민두식은 늦었지만 죄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몇 화 남지 않은 태양을 삼킨 여자,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